네, 벚꽃이 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4월이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락TV의 정은혜입니다. 네, 오늘 도시락TV도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아직 저희 도시락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 비용으로 약 9조 3천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전년도에 비하면 약 11% 정도 감소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인데요. 대학 입시라는 가장 큰 장벽이 있지만 너무 큰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청소년 교육 문제 해결에 힘쓰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시락TV 시즌2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소셜벤처 LOE 최인설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락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LOE 코리아라는 소셜벤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인설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교육, 그리고 청소년 문화, 그리고 청소년 공간과 관련해서 다양한 좀 프로젝트, 액션들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도시락TV, 그러니까 저희 네. 센터 유튜브 채널, 네.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문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카톡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전달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보셨나요? 그걸 통해서 본 못 적이 보신 있어요. 것 같은데. 네, 조금 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전년도부터 네. 벌써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LOE와 또 대표님은 어떻게 상황을 이겨내고 계시는지. 네. 저희도 사실 제일 그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냐면 교육 그리고 청소년을 만나고 있으니까 특히나 더 약간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보수적인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딱 작년 2월 초에 새로운 공간을 하나 더 다 공사를 마치고 오픈식을 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2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정면으로 이제 맞으면서 좀 완전 새로운 세계를 그동안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그 고난의 과정 아니면 좀 신선한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청소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LOE를 설립하셨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되게 특이하게 그전에는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경영 컨설턴트, 되게 어려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일을 내려놓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내려놓게 된 특별한 계기라기보단 약간 우선은 그 한 10년 후의 삶이 좀 보였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서 이제 주니어를 지나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저의 선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이사님들이 계셨고 좀 그들의 삶을 이제 보면서 저게 나의 10년 후, 20년 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삶이 안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뭐냐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이제 캠핑도 가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해외 여행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되게 좋아 보이는 삶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제가 다양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회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보는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하나 특강을 들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 파주에 있는 파티를 만들고 폰트를 개발한 그 안상수 선생님의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에서 이제 인생이라 함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여정이다. 근데 누군가는 KTX를 타고 누군가는 비행기를 타고 누군가는 뭐 걸어갈 건데 가끔은 잠깐 내려가지고 자전거도 타보고 이렇게 걸어도 가보는 건 어떻겠느냐 약간 이런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한 강연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강연을 듣고 그 당시에 제가 들어왔던 프로젝트가 이제 포스코에 있는 피사 프로젝트였는 그 강남에 있는 피사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매일 새벽에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피곤도 있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약간 이 창업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2014년에 퇴사하고 2015년부터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LOE가 청소년에게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돕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제 본인의 목적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최인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자기다움은 뭔가요? 그냥 뭐 심오하지 않고요. 심오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 창업을 했던 계기이기도 하겠는데 왜 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약간은 저도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고 알게 됐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근데 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지? 생각을 했을 때 좋은 대학이었고 그래서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지? 그러면 좋은 직장이었고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지? 하면은 생존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막상 가만히 지켜보면 사회가 그리고 부모님도 그냥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고 싶은 나다운 삶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는가 했을 때 그런 고민들을 나중에서야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만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이들이 어떤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선생님 당연히 대학 가야죠. 와, 당연히 왜 대학 가려고 해?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 해야죠. 그리고 왜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해? 그러면 다들 이제 부모님이나 사회가 다들 그렇게 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나다운 삶인가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삶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다운 삶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깨닫고 액션에 옮기는 걸 보면서 이거를 이 시기를 좀 더 앞으로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게 뭐 특별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를 좀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삶들을 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사는 삶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표님의 생각이 아마 이제 운영하시는 LOE의 또 활동으로도 연결된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네, 현재 LOE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비슷해요. 저희가 문제의 본질을 좀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면서 결국에는 대부분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학원을 보내서. 그래서 왜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시냐 이러면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직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딱 생존이었어요. 그 생존이 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아니라 부모인 나의 어떤 금전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지원이 없이도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무시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부모님의 궁극적으로 깔려 있는 거였고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선 지금까지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그래야지 이제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과연 좋은 대학이 약간 사회에 나왔을 때 생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좋은 대학이 소위 말하는 좀 좋은 대학이 제공해주는 뭔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좀 좋은 정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네트워킹 그리고 문화 어떤 도전을 해도 실패해도 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문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사실 생존을 의도로 해서 했지만 그 궁극적인 그 요소들에는 어찌 보면 좋은 정보,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걸 위해서 다들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굳이 대학한테 맡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려서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의 중고등학생은 다 학교, 학원, 집, PC방, 노래방, 핸드폰 해서 고3 끝날 때까지는 그 좋은 경험, 좋은 사람, 좋은 정보를 전혀 만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수능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넌 성인이니까 알아서 찾아가 하니까 몇몇은 이제 이 입시 경쟁을 성공한 몇몇은 사실 그런 좋은 정보를 학교나 이런 공간에서 얻지만 나머지는 결국 각계 전투가 시작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 각계 전투를 뚫은 캐릭터들이 뭐 호주 워홀을 가서 많은 세상을 보고 자기만의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나다운 삶을 찾아가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제 동생들도 그렇고 이 많은 후배들이 매번 이제
학교 끝나고 호프집에서 이제 동네 친구들과 모여서 술 마시면서 아,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좋은 정보, 좋은 경험, 좋은 사람을 굳이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로 미룰 필요가 없다. 그걸 끌어내려 주자. 그래서 LOE가 하는 일은 그런 좋은 정보, 좋은 사람, 좋은 문화를 고3 이후가 아니라 고3 이전에 만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교육을 기획해서 실행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 축제나 약간 이런 거를 해서 좀 기획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 네. 되게 빠져드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네. 그 지금 앞서 또 코로나 상황에 네.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LOE의 사업들은 어떻게 좀 변화 전개되었는지 좀 어떤 활동들이 좀 두드러졌는지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저희의 비전은 딱 자치구 단위에서 LOE라는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서 방과 후에 PC방이랑 노래방 가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LOE라는 공간에 오는 거예요. 동네에 있어서. 그래서 오면 이 공간에서 그동안 각 가정에서 좀 부모님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이렇게 제공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LOE라는 공간에 오면 좋은 대회나 아니면 대외 활동 정보도 알려주고 어떤 좋은 직업, 재밌는 직업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하는 걸 일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PC방 갈 친구들은 PC방 가고 LOE 올 친구는 LOE 와서 LOE라는 공간에서 그런 걸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소비하게 하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원래 방학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2호점을 세팅해서 성신여대 쪽에 이제 성북구에 세팅을 했었는데 오픈과 동시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경험을 사실 저희가 LOE라는 공간에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을 풀어내는 작업들을 해서 딱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온라인을 결합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서비스는 청소년 경험 구독 서비스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정 금액을 내고 청소년 경험 구독 서비스를 구독하면 저희가 첫 번째는 매주 어떤 영상 컨텐츠를 제공해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 인공지능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로봇 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따서 실제로 친구들에게 이제 제공해주고 아마 4월에는 조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같이 병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서 좋은 직업이나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직업을 정보를 취합해서 친구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굳이 그럼 그렇게 힘든 거를 부모님이 하시지 말고 저희 서비스를 구독하시면 그냥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일 좋은 정보, 좋은 트렌드를 그냥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약간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는 철저하게 청소년한테 맞춰서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4월 이제 초에 아마 오픈 베타를 할 거고 4월 중순에 이제 출시가 될 건데 공식적으로 그 앱스토어에서 이제 나중에 검색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티닛이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나같이 되려면 이렇게 해 이러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친구들한테 계속 막 교육을 많이 해보면 친구들의 피드백이 뭐였냐면 저분은 굉장히 스페셜하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 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공의 과정을 여전히 ing 과정을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한 2, 3년 선배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는 프로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틴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영상 콘텐츠나 텍스트 콘텐츠로 담아내서 실제로 이 어플 안에서 친구들이 회원만 가입하면 누구나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냥 특성화고등학교 가야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은 딱 그걸로 결정하거든요. 제가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으면 특성화, 그리고 공부에 약간 이제 있으면 인문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특성화에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특성화고를 다니다가 이제 스타트업을 취업한 개발자, 고졸 출신의 개발자,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본인과 동일한 고민을 했던 그런 2, 3년 선배, 완전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2, 3년 선배들의
그런 후기들이 모여져 있는 약간 그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아, 이런 약간 길잡이가 저에게 있었다면 저희 인생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에로이를 이제 운영해 오셨는데요. 네. 이제 마을과 또 에로이 뗄 수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마을에 진입하셨는데 그 시작이 마을 교육 공동체였던 것으로 네. 기억하거든요. 예. 네, 그것에 대한 뭐 협동조합을 꾸리는 과정이라든지 뭐 계기라든지 이런 네. 좀 사연, 이야기를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과도 저희가 많이 연관이 있는 게 사실 도봉구라는 공간이 그냥 제가 이제 베드타운이었죠. 회사 다니면서 이제 잠자러 오는 약간 이런 공간이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교육과 관련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2014년 정도인가 2013년에 한창 우리마을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3명이 모여서 어떤 공익적인 유익한 액션을 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독서 모임을 하는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야 이런 거 있대더라. 우리 독서 모임도 하고 좀 유의미한 액션도 해보자 해가지고 그 첫 번째가 아마 우리마을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알리는 캠페인 아니면 포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서 이제 위키서울 아이디어 대회를 2014년에 이제 출전을 하죠. 그래서 또 수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그런 문제의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로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그 마을교육 공동체 전에 저희가 마을 기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기업에 선정까지 됐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못했던 이유가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공간이 이제 근저당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을 기업을 선정됐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마음에 들어한 이 공간은 근저당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선택은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공간에서 마을 기업이 돼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자비를 투여해서 마을 기업은 포기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사실 후자를 선택했었죠. 후자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런 액션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지역에서 2015년에 실제로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봉의 혁신교육과 함께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는 LOE가 있으니까 혁신교육과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혁신교육에서 활동하던 마을 교육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한 1년, 2년 같이 이제 액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 뭐 관내 사업에 활동가로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제도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논의해서 한 6개월인가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었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액션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리고 만들고 난 이후에도 많은 시행착오들이나 이런 게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LOE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분 알았던 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약간 이렇게 구슬 꿰듯이 그럼 맞아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거 좀 읽혀지는데요. 그 마을 교육뿐만 아니라 그 시민 협력 플랫폼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들과 교류를 또 하셨잖아요. 그 시민 협력 플랫폼은 또 어떻게 결합하셨고 또 어떤 활동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제가 학부 다닐 때나 이렇게 제3섹터라고도 불리우는 영역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민간,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익을 남기는 회사, 그리고 공공해서 공무원 이런 조직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3섹터라 그래서 뭐 NGO, NPO, 그리고 뭐 시민사회,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NGO 하면은 뭐 NGO, NPO 하면 월드비전 딱 이 정도만 이제 아는 상태에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 형태로 소셜벤처 형태로 교육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봉구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었을 때 한 2015년에 만들었는데 15, 16년을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회를 이전보다 지금은 이런데 향후에는 이렇게 더 멋있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활동가 그리고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여성이란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뭐 누군가는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해서 지금은 이렇지만 더 좋은 도봉, 더 나은 도봉을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약간 그런 다양한 활동가 단체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의 존재를 확인을 했었고, 근데 아마 시민협력 플랫폼 같은 경우는 왜 각자 활동을 하느냐, 그런 공익적인 아니면 사회를 더 멋있게 만들려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조직들이 왜 각자 활동을 하느냐, 한번 모여서 협력하고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게 됐고,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한 10년에서 20년 넘게 활동했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시민협력 플랫폼의 액션, 그래서 이런 공익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액션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도봉구에 조금은 젊은 이제 청년 활동가가 있는데 이도 합류시켜서 좀 활동가로서 좀 책임을 지고 같이 액션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해서 2017년에 제가 시민협력 플랫폼이라는 이 액션에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되었고, 단어는 굉장히 어렵지만 심플합니다. 그야말로 지역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각자의 활동에선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그럼에도 함께 모여서 더 시너지를 만들어서 이 도봉구라는 자치구를 좀 더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액션을 어떻게 좀 더 플러스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민협력 플랫폼을 이제 2017년부터 한 20년까지 제가 활동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쭉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서 약간 선생님은 약간 발견하는 눈이 있는 사람? 발견자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냥 발견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고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해오신 것 같네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마을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바라는 거, 뭐 지향점이랄까요? 목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도봉구 마을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제가 많이 봐왔던 장면들은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는데 정작 도시가 변해가는 장면들은 이제 소수의 몇몇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하는 업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안들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주민 아니면 시민한테 약간 물어보는 약간 이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 마을, 도봉구에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듣고 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협력 플랫폼 활동도 지금은 책임 활동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활동가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액션을. 그래서 활동가로서 그리고 이제 도봉에 속한 하나의 이제 교육 영역에서 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이런 액션하는 단체로서 좀 우리가 서로 도봉구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한다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잘 정리를 해서 그걸 좀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그런 안들을 더 같이 논의하는 약간 그런 마을을 좀 만들어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인터뷰 내내 희망이 느껴지는 인터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출연해 주신 소감이나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도봉구 방학 이동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2015년 전까지는 도봉구에 대한 애착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배드타운으로 그냥 내가 사는 동네다 딱 이 정도였고, 도봉구에 몇 개의 동이 있고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사업을 2015년에 시작하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이제 도봉구에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치구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랬을 때 제가 많이 지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확인을 했던 건 세계적인 문제도 결국에 해결을 하는 건 로컬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연수를 가든 아니면 탐방을 가든 해결 사례를 보면 결국엔 해당 지역, 해당 동 아니면 해당 자치구의 사례를 이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문제는 세계적이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로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본구에 아마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많은 조직들이 활동을 할 건데 좀 잘 협력을 해서 도봉구가 어찌 보면 세계적인 아니면 한국적인 이런 이슈들을 좀 로컬에서 제대로 풀어내는 그런 좀 재밌는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인설 LOE 대표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